이번엔 이제 1강 적중 예상 문제 전자기하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벡터를 통해서 이제 수직 벡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을 갖다 뜻하고 있죠. 수직 벡터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야 되겠죠.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면은 여기에 대한 크기 값과 그다음에 크기 값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노멀 벡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로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위 벡터를 갖다 구하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크기 값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크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크기 값을 통해 가지고 노멀 벡터를 갖다가 구하는 이 방법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A에 대한 크기하고 B에 대한 크기 사이 값을 구해서 노멀 벡터를 갖다가 구하는 그 형태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A 크로스 프로덕트 B라는 부분을 직접 크로스 프로덕트 한 값에 대한 크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노멀 벡터를 갖다가 구하는 이런 형태로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뜻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을 때 A에서 B로 회전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여기까지 회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자, 수직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는 수직 벡터라고 얘기하겠는데 위 벡터도 똑같이 수직 벡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갖다 하게 되면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노멀 벡터, 즉 단위 벡터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적용시킴으로써 이 평행사변의 면적에 수직인 벡터를 갖다가 얻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가지 성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노멀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여기서 이제 IJK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의 단위 벡터들을 갖다 뜻하고 있죠. 그래서 X축, Y축, Z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갖다 뜻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부분은 I 벡터에서 J 벡터로, J 벡터에서 K 벡터로 이와 같이 회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I 벡터로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J 벡터에다가 A 벡터를 갖다가 4I 벡터 마이너스 J 벡터 플러스 J 벡터죠. 마이너스 K 벡터 이같이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4에 J하고 I가 있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J에서 I로 거꾸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JJ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JK는 본래는 JK는 I 벡터가 되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I 벡터 이같이 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로 직교하려면 X 값을 갖다가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직교한다는 얘기는 뭘 이용했었어요? A 크로스 프로덕트 B는, 자, 결국은 두 개의 평행사변의 면적에, 결국은 우리는 노멀 벡터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갖다가 얘기했을 때, 이 두 개의 결과의 벡터는 수직 벡터를 갖다가 뜻하고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갖다 이용하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와 같이 투영된 성분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성분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0이라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트 프로덕트 하게 되면 같은 벡터 성분끼리는 1이고 다른 벡터 성분끼리는 0이기 때문에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x 값을 갖다 구하게 되면, 자, 2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일 때는 0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같은 부끼리 전하를 반발력이 생긴다. 같은 전하끼리는 똑같은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Q1과 Q라는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와 같이 똑같이 플러스 전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Q 플러스 1이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2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전하에 의해서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즉 Q2가 받는 힘은 이쪽으로 향할 것이고요. Q1이 받는 힘은 이와 같이 상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밖으로 당기는 그런 반발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 부다, 플러스 부가 있고 마이너스 부가 있다, 마이너스 전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방향이 어떤 형태로서 힘이 발생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같이 얘기할 때 그 방향 성분을 갖다가 표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로가 어떤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냐면, 본래는 이쪽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밖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본래는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밖으로 향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받는 힘은 안쪽으로 이와 같이 향하게 되고, 이것도 이와 같이 안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본래의 방향 성분의 반대 방향이다. 이와 같이 이제 얘기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혼동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Q1이라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Q2라고 하는 플러스 전하가 있을 때, 두 개의 전하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힘은 본래 이쪽 방향 플러스 전하니까 이렇게 향할 것이다. 이것이 Q1에서 Q2가 받는 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Q2에서 본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같은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Q1이 플러스 전하고 Q2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힘은 여기에 대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F2는 이쪽으로 발생할 것이고 F1은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흡입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쪽을 우리는 반발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이쪽은 흡입력이다.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흡입력.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 얘기다. 정전유도에 작용하는 힘은 흡입력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정전유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정전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하가 존재할 때 그것이 또 다른 전하를 갖다가 발생시킬 때 이렇게 있죠. 플러스 전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유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하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전하가 이와 같이 이제 대전이 되는,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이 되고 바깥쪽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대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 사이에는 항상 흡입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가 이것이 대전된 형성을 우리는 정전 용량의 유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전 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방전하는 능력을 말한다. 방전하는 능력이 아니라 축적하는 능력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콘덴서는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 상태가 된다. 전류가 갑자기 흐르기 때문에 충전되지 완전 충전되지 않은 이상은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완충 시에는 결국은 개방되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개방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와 전하끼리는 흡입력 발생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일렉트로볼트라고, 1전자볼트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1일렉트로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소리냐면, 한 개의 전자가 갖는 전하량은 2죠. 그래서 1.602
1.602. 자, 이 부분이 2네요.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한 개의 전자에 1볼트를 인가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즉, 여기 있는 전압의 단위는 쿨롱이고 볼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우리는 W = QV라고 하는 공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전하가 이동했을 때 에너지, 전하가 이동할 때 V 전압을 인가해서 전하가 이동했을 때 받는 에너지는 W = QV다 라는 식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칼로리를 우리가 바꾸게 된다면 0.24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0.24를 곱해주게 되면 19승이기 때문에 0.24니까 20승 칼로리로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0.24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결국 얼마야? 1.602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60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곱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의 전하가 가진 부분이 이제 줄이고, 칼로리를 바꾸려면 여기다가 0.24를 갖다가 곱해서 칼로리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